어서 오십시오. 노이조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가 93년도에 첫 출시.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래비티라는 색깔인데 뭐 다른 차량들도 이 컬러가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로는 옵션이 좀 다 있죠. 뭐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디젤. 오늘 뭐 가솔린 차량인데 썬팅 블록만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입고를 해 주셨습니다.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 5종인데요. 언더코팅, 이너왁스, 실링 보강, 휀다 방음, 언더사이드 패널 신술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색상을 보면 그냥 속으로 오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쁩니다. 색깔이. 하부 다 탈거하고요.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설명해드리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차량 띄어서 이제 풀 마스킹을 하고 휀다 쪽에는 이제 제진 매트 부착을 했습니다. 하부 쪽에 이제 탈거는 뭐 승용이나 뭐 제네스급 밑에급, 그 다음에 K9 밑에급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뭐 엔진 커버 있고요, 뭐 미션 쪽, 그 다음에 머플러, 방열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요 부품이 트렁크 쪽, 요쪽 라인인데 요즘은 이제 스페타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명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휘라스카바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은 거의 콜코하고 신술레드 소음 패드 요걸로 해서 이제 보강을 해서 이제 차량이 출고가 됩니다. 뭐 제조사에서도 뭐 소음 쪽도 이제 소비자 또 눈도 보기도 하고 귀도 듣기도 하기 때문에 민자인 경우보다 거의 이제 프레임을 많이 이제 변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실링 외쪽으로는 다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예, 동그랗게 뜬 부분, 이제 스포트로 뜬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방정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링 보강을 해서 드릴 거고요. 기존에 이제 폴리머 트렁크 쪽, 요 라인 쪽, 그 다음에 없죠. 쭉 가운데 이 부분. 앞에 이 부분 이게 답니다. 뭐 프레임은 뭐 우물정도 타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제가 뭐 스포티지 작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로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스틸입니다. 이런 건 정말 꼼수인데 소렌토나 산타페는 등급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알루미늄으로 채택이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알루미늄이 좀 비싸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우암 쪽도 보시면은 기아에서 뭐 셀토스가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인데 프레임을 앞뒤로 해서 사출로 해주면은 조금 더 강성이 좋아질 텐데 그렇다고 뭐 이거 약한 건 아닌데 뭐 두껍기는 합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엔진 쪽 이렇게 보니까 뭐 뉴스는 없고요. 뭐 신차로 입고 해서 뭐 하부는 깨끗합니다. 캐니스터 이 자리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연료통인데요. 머플러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열을 좀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판을 댔습니다. 뭐 뒤쪽은 뭐 전형적인 멀티링크 방식이고요. 무튼 이렇고 전철에 계속 들어갈게요.
네, 전철이 끝났습니다. 한 5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뭐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차가 아니라 꼼꼼하게 천천히 쉬엄쉬엄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탈거 다 한 다음에요. 앞선 영상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녹이 생성되는 부분은 미리 방정 처리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자체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녹이 피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정 처리하기 전에 녹환원제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연결해주는 고무 부시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흙물에 많이 끼거든요. 진동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음 쪽으로 이제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부에서 올라온다는 재료는 1열, 2열 여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메인 프레임하고 뒤쪽 프레임 여기서 소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뭐 거뭇거뭇하죠 뭐. 결국은 뭐 내구성하고 부착성의 이유고, 또 이 마스킹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놔야지만 제조사의 서비스 불가 판정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작업자인 제가 마음 놓고 이제 도포를 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뭐 전처리는 60% 정도? 100이라는 숫자를 보면요, 60% 정도의 그만큼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도포 시간이고, 전후 처리, 또 후처리도 1시간만 2시간 정도 이 정도쯤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프레임 자체에서도 이제 방정 처리 다 하고요. 너클 쪽도 방정 처리 다 한 다음에 볼트 부분 마스킹하고 나머지 부분은 폴리머로 작업을 해서 드릴 겁니다. 엔진 쪽도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서 코팅제가 튀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히 해드렸습니다. 사이드 엣지 부분도 녹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마스킹 했고요. 그 다음에 연료 라인, 캔스터 이 부분들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무튼 이렇게 마스킹 했고요. 폴리머 도포하고 건조되는 동안에 피라스카바 좀 내줘가고요. 언더 사이드 패널 신술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퓨라스카바 좀 내쪽하고요. 언더 사이드 패널은 노면 소리하고 이제 풍조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뭐 카바는 뭐 승용차나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뭐 비슷비슷하고요. 뭐 현기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볼트를 제한 부분 나머지 폴리머로 골고루 작업을 했고요. 볼트 방정 처리, 그 다음에 투명 세라믹 코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킹을 하는 업체들이 많긴 하는데, 이 볼트는 거의 다 이제 안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어차피 면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볼트 테두리 자체에서 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녹은 이제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트렁크 쪽에도요, 실링 모자랐던 부분들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실링을 하는 이유는 쇠와 쇠끼리 만나서 서로 이제 단단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링 보강을 해서 드린 거고요. 또 캐니스터나 연료 라인도 마스킹을 해서 순정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품도 중요하겠지만 시공자가 어떻게 작업하냐에 따라서 작업의 결과물은 굉장히 차이 납니다. 보통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그 아스팔트 콜테라고 그러죠. 유성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수용성 제품, 이제 수성도 보면은 이제 아크릴 수지하고 물이 함유가 되는데, 세라믹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물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 뭐 투명 있고 아이언 있고 저희가 쓰는 이제 폴리머가 있습니다. 폴리머는 좀 국내에서 한 5군데 업체에서 나오긴 하는데, 고형물 98%라는 얘기로는 도포를 했을 때 2%가 없어지더라도 98%의 내용물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또 인터넷상에서 또 그 시카 브랜드 쳐보시면은 스위스 기업이고 110년 정도 됐습니다. 이미만 검증된 제품이고, 많은 차주분들이 또 작업비 깔끔한 것도 있겠지만은 비싸더라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프론트 부분도 너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를 제외한 부분들요 다 이렇게 폴리머로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모하비가 옵니다. 모하비 이제 멀리서 오시는데 그분을 작업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한 이틀. 바디온 촬영은 힘듭니다. 뭐 칸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한데 렉스턴도 있고요. 근데 전 모하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전처리만 한 10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로 작업했다고 시카 이니셜입니다. 물론 이제 보증서도 발급을 해드리는데, 작년 한 1년 정도 됐죠. 저희가 이제 이니셜을 만든 이유가 그 타사 폴리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카 폴리머로 견적을 내고 타사 폴리머로 작업을 해서 소비자분들을 좀 속이는 그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이니셜을 또 아무나 주지는 않습니다. 정석적으로 뭐 제 거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스킹이나 뭐 전처리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하는 곳만 이 브랜드 시카 이 브랜드를 이니셜을 이제 부착을 해서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보증서도 발급을 해드리겠고요. 무튼 스포츠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또 내일 모압에 들어올 때 다시 캠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포가 되겠습니다. 31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